안녕하십니까.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봉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거주지 옆에 정신질환을 가진 분이 살고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상한 개소리를 내고 목탁으로 계속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잠을 못 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도 문만 두드리고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같이 이제 지내는 분들이 같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하루 종일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뭐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제 확인하기보다는 관리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소리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고 보통의 경우면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배려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거나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식적인 경로로 해서 문의를 주고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정신질환자가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본인이 환청이나 망상, 이런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상담이나 도움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어떠한 개입을 거부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위험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모두 위험하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9년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보시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대검찰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일반인에서는 전체 평균 68.2명인데 비해서 정신질환자에서 범죄자 수는 평균 한 33.7명으로 그 비율이 실제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다시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미리 걱정을 해서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결과인 거거든요. 결국은 낯설고 나랑 다르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서 나온 결과인데 굉장히 이제 오해가 많은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실제로 정신질환자 분들의 범죄를 많이 이제 일으킬 거고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인데 실제와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리고 낯설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편견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신질환자분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내에서 또한 불편감을 이제 계속 야기를 한다면 공식적인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담당 관할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전문 요원들과 함께 같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F20이라는 예고편을 이제 본 적이 있고요. 또 제 담당 그 환자분의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 내용을 보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걱정하셨던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서울대생 아들 그 도훈이라는 그 아들이 그 조현병 진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엄마인 그 에란이라는 분은 아들인 도훈과 같이 병이 있는 아들을 둔 그 경화라는 분이 자신이 사는 그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되자 이 비밀을 이제 들키게 될까 봐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야기해서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분은 차별과 편견, 배척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이제 하고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날카롭게 들춰내고자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의견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조현병을 더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었고 또 조현병이라는 이 병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이제 형성시킬까 봐 오히려 이제 두려워진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한다는 그런 기사와 더불어 가지고 그 국민청원까지 이제 등장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과연 인식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그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살펴보면 그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을 때 15년도에 비해서 18년도까지 거의 이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반면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201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결국은 생각을 해보시면 점점 조금씩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편견들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질환 그 또한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숙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